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394강은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계속 쓰리지물로 지지의 글자들이 합을 이룰 때 어떤 글자가 주도권을 잡는가. 그래서 현재 재성편을 하고 있는데요. 재성 네 번째 편입니다. 재성이 관성으로 변할 때, 제가 재성이 관성으로 변할 때라고 좀 썼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재성과 관성이 합을 해서 관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하고 관성이라는 에너지가 서로 삼합이나 방합을 했는데 관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재생관이 일어났는데 재생관 또는 재생살이 일어났는데 근데 관이나 살이 주도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식상, 생재가 합쳐졌는데 식상이 주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상을 쓰기 위해 돈을 번다라는 뜻인 거고, 재성과 관성이 서로 결합을 했는데 관성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뭐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 벌다. 조직을 위해 사업을 하다. 명예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관을 위한 사업이다. 보통 그런 경우는 수익성을 별로 신경 안 쓰죠. 중심이 되는 거는 명예성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관제사업 같은 경우 무슨 도시농어촌에 관제사업을 했다. 관제사업이 뭐예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어떤 성과나 실적보다는 어떤 약간 보여주기 같은 거. 아무개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아무개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전에 청계천을 아주 대대적으로 그 정화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 3.1 고가도로라고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그 밑에 청계천, 냄새나는 청계천을 깨끗하게 조경을 한 서울시장님이 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이나 어떤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이 다양하게 그다음에 교통, 버스, 통폐합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면서 대통령으로까지 쭉 올라간 거.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재성적 사업, 프로젝트가 명예와 관으로 연결됐다. 그분이 나 원래 대통령 되려고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생관이 잘 이루어진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성과 관성이 이루어졌는데 월지가 재성이냐 관성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사업을 크게 일구는 형태도 있고, 제가 재생관을 양의 왕의 양치기라고도 비유하는데 왕의 양치기, 왕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 그러니까 중세시대라고 한번 비유를 해봐요.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렇게 영주들이 있잖아요. 봉건제죠, 봉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그 지역 왕이잖아, 왕. 그럼 그 영주의 양을 치는 목동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국가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요즘으로 치면은 국가재산 관리하는 도로교통공사 장관 같은 사람이죠. 국가사업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공사사장 같은 형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중심이 돼서 관성의 사업을 하는 거. 보통 관성의 사업을 했을 때 주의사항은 자칫 수익성이 밥 말아 먹을 수도 있다. 요즘 그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공무원들이 초과 시간 2분 지났는데 초과 수당을 받아갔다. 그거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켰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자기 지위나 진급, 관의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은 밥 말아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조금 이게 안 좋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원래 재생관은 상당히 괜찮은 글자예요. 재생관은 관을 키워주는 사업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청계천과 4대강을 잘했더니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것도 내가 사업을 잘 펼쳤더니 그것이 내 어떤 직위, 명예, 어떤 직급, 어떤 조직의 확대, 조직 확장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사주에서 재생관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나의 어떤 실적과 능력, 어떤 결과물, 재성이라는 어떤 내 소유물이 관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가는 거죠. 이게 순서가 잘 잡혀 있으면은 사업가에서 정치가로 갈 수도 있고, 사업가에서 권력가로도 갈 수 있고, 또는 어떤 관의 사업을 맡아서 내가 잘 운영을 해서 그 관이 잘 되게끔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직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내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운영해주는
국가 사업의 민간 위탁자다. 그래서 내가 실적을 잘 내가지고 회사 잘 되게 해줬다. 뭐 이런 거. 뭐 작게 보면은 이런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에 보면은 지하철에 상가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합정역에도 보면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가 보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 임대 분양을 해가지고 그 지하철 상가에 입점을 해서 그 높은 보통 월세를 지하철 공사에다 내죠. 그러면 그 지하철에 입점해서 옷을 팔거나 음식을 파는 사업자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 관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야. 관에서 운영할 식당을 민간이 운영하고 관에서 팔 옷을 민간이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사업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그럼 사주에 내 재성과 관성이 서로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관에서 하는 위탁 사업. 예를 들어서 병원 1층에 약국 운영하는 사람들. 병원 1층에서 약국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짜고 하는 거잖아. 정확히는 그 서로 이렇게 서로 커넥션이 좀 있죠. 뭐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원래 큰 병원 밑에 약국 차리면은 수익이 보장되잖아요. 보통 수익이 보장되니까 약국에서도 그만한 어떤 보상을 병원 측에다가도 하기도 하고 또는 병원 인테리어 할 때 그 1층에 약국으로 같이 들어간 사람이 서로 팀 짜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병원 차릴 건데 너 1층에 약국 해라. 근데 나 인테리어비가 얼마 부족한데 너 얼마 좀 그 해주라. 뭐 무이자로 좀 해주라. 뭐 이런 형태들. 이런 경우가 재생관이 이루어지는데 중심이 재가 아니라 관이 된 거죠. 관이 주도하는 재성이란 뜻이에요. 지하철 공사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 야 너 나가. 너 계약 해지. 그럼 땡이죠. 결국 지금 사업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야? 재생관. 재생관에서 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관이 주도하고 있는 형태가 되면 이게 관이 주도하는 관 마음인 거예요. 백화점 입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가 있죠. 제가 예전에 사업할 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제 매장을 입점시킨 적이 있는데 백화점에 입점, 이마트에도 입점을 하고 뭐 몇 군데 입점을 했는데 진짜 골치 아픈 게 백화점 비율을 엄청 잘 맞춰야 돼. 제가 운영하던 게 키즈 카페니까 아이들 놀이시설과 식음료를 파는 곳이야. 그럼 이제 애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아이는 놀게 하고 엄마들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도 해. 그러니까 엄마들을 위한 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엄마가 애를 잘 안 볼라 그래. 엄마가 애를 잘 안 보고 여기서 알아서 애 좀 봐줘.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애들끼리 부딪히거나 뭐 충돌을 하거나 거기 있는 놀이방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잠깐 놓치거나 그런 경우에 가끔 어머니들이 컴플레인을 거는데 컴플레인을 우리한테 거는 게 아니라 백화점 측에다가 마트 측에다가 걸어요. 그러면 마트 측에서는 엄마들이 컴플레인을 왔다. 애를 잘 안 봤댄다. 애가 다쳤는데 왜 관리를 소홀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그 백화점이나 마트 측에서는 컴플레인을 건 고객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조치가 해당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컴플레인이 걸릴 때마다 알바생 내보내고 매니저 내보내고 직원 내보내야 돼. 그냥 보통 사과로 안 끝나 이게. 진짜 골치 아파. 일 엄청 잘하는 사람이 그런 컴플레인 한두 개 걸려버리면은 어쩔 수 없어. 백화점 측에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퇴사시키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 그 직원 안 내보내면 너 내년에 계약갱신 안 한다. 바로 이러고 들어와요. 백화점 측에서. 이게 뭐야? 재물활동이 중심이 된 거야? 관이 중심이 된 거야? 관이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입점샵들,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특히 친절이나 어떤 서비스를 되게 신경 써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관의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된다. 같은 느낌들. 재생관이 걸렸는데 관이 중심이 되면 결국 관을 위해서 재물활동을 하는 것이 다 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관의 명예를 상하게 하거나 뭐 관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지 않게끔 재성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죠. 장점으로 보자면 관 입점 사업이나 관과 연계한 관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 단체, 기업 이런 것과 연계된 사업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관하고 연계된 거 많잖아요. 무슨 축제나 파티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무슨 매점을 하나 열었다. 무슨 학교 안에 무슨 큰 대학 안에 구내식당 사업권을 얻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한밭집, 건축 현상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2, 3년간 식당을 만들어서 보통 수입이 보장되잖아. 한밭집 같은 거. 그게 다 뭐야? 관입점 사업이잖아. 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들. 그래서 재생관이 합으로 잘 붙어 있고 지지해서 합으로 잘 붙어 있으면은 그런 형태의 뭐 입점 형태에서 무슨 대학교 내에 카페를 개설한다든가
뭐 대형 병원 안에 약국을 개설한다든가 백화점 마트에 입점을 한다든가 무슨 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내가 출연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뭐 안우계 지자체에서 조성한 로데오 거리에 내가 입점을 해서 그곳에서 옷을 판다든가 뭐 이런 형태들을 하기가 되게 유리하다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재성이 관성, 정관이나 편관으로 변할 때 이 재생관, 재생살이 합으로 이루어질 때 근데 관이 주도할 때의 사건들이에요. 이 관성이 개입될 때는 정관이냐 편관인가를 좀 잘 봐야 돼요. 이 정관들은 괜찮아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편관은 이게 짜릿한 독이 될 수도 있고 짜릿한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재생관은 관이 내 사정 정관은 관성이 내 사정 맞춰준다는 뜻이고 편관은 내가 편관 사정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직업에서도 편관 쓰는 사람들은 회사가 내 사정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 사정에 맞춰줘야 돼. 그렇죠? 나 쉬고 싶을 때 쉴래요 하는데 회사 사정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어. 자, 소방관, 경찰관, 내 근무 시간에 불나고 뭐 내 근무 시간에 범죄가 벌어지나? 24시간 출동해야 되잖아. 내가 범죄 벌어지는 거에 내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야지. 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잖아. 그 응급 출동 구조대. 늘상 대기해야지 나 잠자는 시간에 문제 터지잖아. 그럼 출동해야 되잖아. 편관이라는 거는 환경에 나를 맞춰야 돼. 질병관리본부. 내가 원하는 대로 출근하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코로나가 줄어들 때까지 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 같은 거죠. 자, 이래 재성이 정관과 합하는 거는 되게 길하게 보는데 재성이 편관하고 합쳐지는 경우에서는 이 주의가 필요하다. 절묘한 직업물상을 통해서 물상 대체를 하면 괜찮은데 자칫하면은 편관 좋은 일 하다가 나 거덜나는 수가 생긴다. 편관 좋은 일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 관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 관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지니까 나를 힘들게 하더라 같은 거예요. 뭐 있을까? 남편 사업에 내 돈 부어줬는데 남편이 부자 되고 나서 바람 피고 나가더라. 뭐서부터 뭐 내가 고시생과 연애를 하면서 다 내 돈으로 3년 동안 연애하고 그 고시텔비도 내가 내줬는데 걔가 검사가 딱 되더니 그 판에 박힌 10파조의 스토리대로 움직이더라. 나를 차버리더라. 그럼 뭐야? 걔가 검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걔가 잘 되니까 날 차고 갔잖아. 그런 거? 이런 형태들. 뭐 남편의 뭐 사업빚을 갚아주다. 뭐 남편의 사업 자금을 처가에서 돈 빌려가지고 대줬더니만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나더니 뭐 나를 버리더라. 이혼하게 되더라. 막 바람나게 되더라. 또는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서 나한테 빚을 몽땅 맡기더라. 예전에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은 좀 젊게 25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몇 년 있다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셨습니까? 그분 스토리가 거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이런 거야.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업을 했고 사업하는데 사업에 되게 열중하지 않으면서 니나노처럼 돈을 써댔고 근데 부인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교사라서 그래도 직업이 괜찮아. 공립학교 교사니까 월급이 빵빵하잖아. 남편은 신용불량자야. 부인이 신용이 빵빵해. 그러니까 부인 신용으로 빚을 몇 천만 원 왕창 끌어쓰고 카드까지 부인 카드로 해가지고 소비, 사치, 향락, 사업 좀 한다고 돈 끌었었는데 모조리 망했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 왜? 이혼을 안 하면 내 월급이 차압당하게 생겼으니까. 문제는 이혼을 했어. 애 둘 내가 키워. 남편은 거지야. 뭐 위자료는 고사하고 뭐 양육비 그런 거 전혀 없어.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내 월급 다 차압당해. 이게 부부한테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혼하면서 카드빚 5, 6천 정도를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그분은 이혼하고 애 둘 키우면서 10년 동안 남편이 싸지른 빚을 자기가 갚았어. 그게 뭐야? 남편 잘 되게 자금 대줬더니만 내 카드 대줬더니만 그게 편관이 돼가지고 나를 친 거잖아. 네, 나에게 난관으로 들어온. 이게 조금 안 좋게 풀린 케이스들이에요. 물론 재생살을 되게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재생살의 장점은 되게 빠르게 성공해서 되게 멋있는 삶을 살아볼 수도 있다 같은 거예요. 가끔 유튜브에 카푸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카푸어가 뭐냐면 자동차산 거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카푸어. 자동차를 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들. 주로 20대, 30대 초반에 빚내가지고 몽땅 빚내가지고 뭐 억대의 자동차를 샀는데 또는 뭐 중고차로 외제차를 샀는데 이게 수리비가 더 들고 유지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자동차 월세 한 달에 2, 300을 내고 수리비를 내다가 보니까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차에서 우유 먹고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차 사고라도 한번 나는 날이면 이제 완전히 거지 깡통 차는 거. 그런 게 뭐죠? 폼나게 멋을 내겠다 해가지고 돈 지랄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샀어. 한동안 폼나게 멋을 냈어. 그 폼나게 멋낸 거를 되게 짜릿하게 갚아나가야 되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재생관은 아우 사주가 무척 잘 되겠군요. 어떤 재물과 명예를 얻겠군요. 또 관의 도움을 받아서 관의 사업을 할 수 있겠군요. 돈 벌어서 어떤 명예와 권력까지도 얻겠군요.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고 재생살이 될 경우에는 일단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성공하고 있는 중일 때에는 그 재생살은 하여튼 중도야 중도. 개운법이 뭡니까? 중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중도 오버하지 마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적당히가 뭘까요? 재생관 장군과 재생살 장군이 있다고 쳐. 재생관 장군이 전투에 나갔어. 그래서 막 실적을 올렸어. 적들을 물리쳤어. 재생관 장군은 적당히 실적을 냈으면은 이제 그만 진군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고지 참호를 파고 이곳에서 대비를 하라. 야, 이 정도 이겼으면 됐다. 이게 재생관이면 재생살은 지구 끝까지 잔당들을 추격하여 마지막까지 다 섬멸하라.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달려 고고하다가 적들의 매복에 걸려서 한 방에 무너지다. 뭐 이럴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길 확률은 재생살이 훨씬 높은데 오버하다가 역전될 확률이 또 높다. 그래서 이제 재생살을 연예인에 비유를 하면은 대박 히트곡 한 곡 내고 사라진 연예인. 뭐 대박 히트곡, 뭐 응급실 같은 노래는 응급실이라는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내고는 그룹이 그 다음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대박 히트곡 내고 그 다음에 후속 다 없는 사람들. 너무 과도한 히트를 쳤는데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앨범에서 도저히 그 히트를 낼 용기가 안 나다. 예전에 김연아를 이긴 러시아 선수가 있어요. 그 판정 시비에 되게 걸렸죠. 그 러시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2등이 되고 하여튼 뭐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1등을 했는데 수많은 그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들이 이거 판정 시비다. 이거 러시아에서 금메달을 강탈한 거다. 그리고 저 실력이 없는 저 선수한테 금메달을 쥐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들이 그때 그 1등한 금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가 어디 두 번째 경기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전부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그 뒤로 그 금메달을 딴 선수는 경기에 한 번도 안 나가고 2년인가 3년 있다가 은퇴했어요. 결국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딴 뒤로 한 번도 무대 위에 안 선 거야. 왜? 무대에 섰다가 내 실력이 뽀록 날까 봐. 사람들의 기대치에 내가 미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재생살은 성공은 빠르나 성공의 유지가 좀 어렵고 재생관은 성공이 좀 더디거나 성공까지 안 가고 중간 정도에서 갈 수 있으나 그게 보통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3, 4등으로 20년 할래? 아니면 1등 한번 하고 사라질래?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재생살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재성이 관성으로 변할 때 재생살, 재생관이 합으로 이루어질 때 같은 형태입니다. 자, 몇 개의 샘플을 보면서 한번 좀 보죠. 유형들을 좀 보죠. 갑을목일주가 갑목이나 을목일주가 지지에서 사유축이나 신유술 운동을 할 때입니다. 사유축, 토금이 만나서 금이 주도하죠. 신유술, 토금이 만나서 금이 주도하는 형태. 토가 서포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재성이 관성을 서포트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재생관이 결합됐는데 주인공이 관성인 거야. 관성인 거. 명예 얻기 위해서 사업하다. 조직을 위해서 사업하다. 뭐 이런 형태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재생관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러죠. 이제 트로피가 중요한 거죠. 상금보다. 트로피는 관성이고 일종의 부상은 재성이죠. 상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예상할 일이 생기면은 재성을 손절할 수 있다 같은 형태. 만약에 재생관에서 재성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면은 뭐 너 명예야 돈이야 그럼 아유 돈 할래 이렇게 되는 거고 재성과 관성에서 관성이 주도를 하고 있으면 너 명예야 돈이야 그럼 명예지 돈을 안 벌어도 돼 차라리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정치인 고승모 변호사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이름을 알려가지고 고 아무개 변호사 해가지고 방송에서 되게 히트를 치고 나서 정치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당 정치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육감 선거에 나셨다가 그만 자기 딸한테 저격을 당하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서 자기 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 없어요. 우리를 버렸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야.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하셨거든요.